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3년 5월 시험 대비 프리미엄 AP 캘큘러스 강의를 맡게 된 에릭 김 선생님입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AP 캘큘러스 A, B, B, C 파트를 이제 공부하게 될 텐데요. 본격적으로 공부하기에 앞서서 이 강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여러분께 전달한 다음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의 내용은요. 첫 번째, 선생님이 이 강의를 만들게 된 취지가 있어요. 그 취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캘큘러스라는 과목 학문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 시험에 대한 간략한 소개. 그다음에 네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앞으로 강의를 어떻게 진행할지, 또 여러분이 다섯 번째,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이 강의를 만든 취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이 취지를 말씀드리기 앞서 좀 선생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선생님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AP 이코노믹스라는 과목을 10년 정도를 가르쳐 왔습니다. 근데 이 문과 출신 선생님이 왜 AP 캘큘러스 수학 중에서 그 어렵다는 캘큘러스 이 과목을 가르치실까라는 의문점이 좀 드실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선생님도 이제 고등학교 때 수학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특히 캘큘러스라는 과목은 너무너무 싫었어요. 한국 가정으로 미분 적분이라고 그러죠. 너무 개념이 이해하기 너무 힘들었고요. 그 다음에 개념 이해하기 힘들 뿐더러 공식도 왜 이렇게 많아? 그래서 이 문제에 이 공식을 대입시켜야 되는지, 이 문제에 저 공식을 적용시켜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수학이라는 과목이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선생님은 문과를 택했습니다. 자, 그런 학생들 많이 있죠, 선생님 같이. 자, 근데 대학에 가서요, 선생님이 경제학이라는 과목을 좋아해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경제학이라는 과목을 공부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캘큘러스를 해야 됩니다. 수학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좀 이따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경제학과 커리큘럼에요, 수학과 연관된 과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경제학을 하기 위해서는 수학을 반드시 해야 되니까 고등학교 때 그 싫어했던 수학을 다시 공부하게 됐습니다. 특히 캘큘러스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근데요,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거와 달리 좀 재미가 있었어요. 자, 왜냐하면요, 고등학교 때는 내가 이 과목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 개념을 대체 내가 왜 배워야 되는지 전혀 모른 채 그냥 선생님이 강의해 주는 대로 그냥 이거 외워라 그런 식으로 공부하니까 재미가 없죠. 따분하죠. 개념이 잘 이해도 안 되고. 자, 근데 대학교 때 경제학이란 이 학문, 제가 좋아하는 이 학문을 위해서 수단으로서 공부를 하게 되니까 이 개념이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구나. 이 개념이 이런 거였구나. 그런 부분이 더 훨씬 명확해지고 이해 안 됐던 부분들이 더 훨씬 잘 이해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수학을 원래 굉장히 못했어요. 선생님 굉장히 못했는데 대학 가서 다시 수학을 공부하면서 좀 이제 수학을 다시 잘하게 된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선생님이 이제 AP 이코노믹스라는 과목을 가르치면서 이제 AP 캘큘러스 공부하는 학생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자, 근데 그 학생들과 얘기를 이제 많이 하게 되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 했던 고민들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첫 번째가 캘큘러스라는 과목의 개념 이해하기 너무 힘들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공식이 너무 많고 문제 풀 때 너무 힘들더라.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가 너무 막연하다.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왔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고민들을 들으면서 이 캘큘러스라는 과목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고 우리 학생들이 이 과목을 배울 때 이 과목을 좋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개념을 좀 더 쉽고 명확하게 이해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왜 선생님들이 그렇게 강의를 안 해주실까? 그래서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그런 고민이 있었지만은 선생님이 다 이과 출신 선생님입니다. 그렇죠? 뭐 수학과 출신이거나 그분들은요 수학을 원래 잘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이런 개념들이 너무 당연해요. 그래서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이제 강의를 하지만 처음 배우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생소하죠, 개념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정말 그 학생들의 입장에서 강의해주지 않으면요 정말 답답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런 체험들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고민하기를 좀 쉽고 명확하게 학생들의 입장에서 강의를 해주면 어떨까? 그래서 내가 한번 강의를 해볼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왔고, 그래서 이제 몇 년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올해 SAT장 이 사이트를 통해서 강의를 공개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강의의 첫 번째 취지는 뭐냐? 첫 번째 취지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철저하게 맞춰서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 쉽고 명확하게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한 개념 강의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취지로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 시험에 나오는 개념만을 쉽고 명확하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해드립니다. 선생님이 올챙이적 시절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때 그 괴로워하던 시절, 선생님이 친구랑 그런 얘기한 것도 기억이 나요. 야, 대체 이 미분 적분, 자, 이 개념, 이 학문은 어떤 놈이 만들었냐, 누가 만들었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뉴턴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 누가 만들었는가, 막 이 친구랑 그런 얘기하면서 원망도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자, 그 정도로 이 캘큘러스를 정말 싫어하고 어려워했던 이 선생님이 이 캘큘러스라는 학문을 잘하게 되면서 겪었던 그런 노하우와 그런 이제 비법들을 여러분께 이제 쉽고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끝나면 안 되죠. 이제 우리 시험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제 쉽게 이해한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요. 기출 문제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이제 출제자의 눈높이에 철저하게 맞춰서요. 기출 문제가 어떤 식으로 어떤 유형으로 출제되는가까지 선생님이 여러분께 강의를 전달해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기출 문제 유형을 완벽하게 파악하고요. 모든 이 유형들을 그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강의를 통해서 연습하는 것까지 해서 여러분이 처음 배우는 학생들도 그다음에 수학이 약간은 두려움이 있는 학생들 그리고 또 뭐 캘큘러스가 어렵다 그런 말 들어가지고 약간의 좀 두려움을 갖고 있는 학생들도 모두 쉽게 이 캘큘러스라는 이 과목을 마스터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이렇게 강의할 테니까 지금까지 혹시 수학에 대해서 혹은 캘큘러스라는 이 과목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다면 지금부터 그 두려움을 버리시고요. 선생님의 강의만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 강의 취지를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누구나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도 최단 시간에 5점을 받을 수 있도록 강의를 기획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캘큘러스라는 이 학문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굉장히 중요한 학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학문인데 자, 여기 보시면 전공에 선행되는 필수 이수 과목이다. 자, 여러분 앞으로 대학 가시면요. 뭐 내추럴 사이언스, 뭐 자연과학, 그다음에 엔지니어링 공학 계열, 그다음에 혹은 뭐 소셜 사이언스 사회과학 계열 뭐 여러 분야로 진출할 겁니다. 자, 근데요. 그 어떤 분야로 진출하든지 간에 어떤 분야의 학문을 하든지 간에요. 이 캘큘러스는요. 정말 기초 중에 기초가 되는 학문이에요. 자, 이 캘큘러스를 모르면요, 특히 자연과학, 공학 계열에서 공부 절대 못합니다. 공부를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중요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캘큘러스 실력이 곧 전공 실력이 될 정도로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과목인데요. 이렇게 정리하면은요. 우리가 뭐 자연과학이든지 뭐 사회과학이든지 어떤 학문을 하든지 간에요. 중요한 툴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요. 캘큘러스입니다. 자, 즉 뭐 우리 자연 현상들 그다음에 이제 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현상들을요 글로써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그걸 학문화시키고 그다음에 표현하는 그 수단이 중요한 수단이 캘큘러스라는 학문이에요. 캘큘러스 학문. 자, 이렇게만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아마 막연하겠지만 그냥 이 정도로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대학 들어가서 이 캘큘러스라는 과목을 제대로 내가 공부 안 하고 만약에 대학에 들어가면 많은 어려움을 겪는구나. 이 정도를 좀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이런 여러 가지 학문들을 공부하는 중요한 수단이 캘큘러스가 하나 있는데 또 중요한 수단이 스태티스틱, 이 통계학입니다. 통계학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미분 적분학, 통계학 이 두 가지를 제대로 공부를 못하면은요,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이 대학 들어가서 공부하는데 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AP 시험을 이 두 가지는 꼭 치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자, 어쨌든 이 부가적으로 이 스탯도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자료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보시면은요, 이 사람들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 왼쪽에 계신 분이 그 유명한 뉴턴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계신 분이 라이프니츠. 여러분 들어보셨죠? 자, 둘 다 엄청나게 유명한 17세기가 낳은 굉장히 유명한 학자분들이시죠. 과학자, 겸 수학자, 그런 분들인데, 자, 이 캘큘러스를 누가 처음 만드는가 했을 때요. 이 두 분이 만들었다고 이제 지금은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요, 그때 당시에는요, 이 두 분이 거의 동시에 고안을 해냈어요. 이 개념을 캘큘러스라는 학문을 동시에 고안해냈는데 이 오른쪽에 계신 라이프니츠라는 이 분께서 논문을 먼저 발표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 누가 먼저 이 캘큘러스 만들었는가를 치고받고 싸우게 됩니다. 자, 이 뉴턴이라는 분은 영국 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라이프니츠는 독일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영국과 독일 대륙이죠, 유럽 대륙이죠. 그래서 이 영국과 이 대륙 간에 치열한 싸움이 일어납니다. 누가 만들었는가 캘큘러스를. 자, 왜 그런 치열한 싸움이 일어났는가? 그 정도로 이 캘큘러스라는 학문이 이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캘큘러스를 우리가 만들었다. 자, 이 소리를 듣기 위해서요. 자, 무려 거의 한 100년 정도, 100년 이상을 그거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서도 죽고 나서까지 싸웠어요. 자,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떻게 정리됐냐? 이 두 분이 같이 만들었다. 그냥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 상태인데요.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는요. 캘큘러스를 우리가 공부하니까 캘큘러스를 누가 만들었는가 상식으로 여러분이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그 정도로 이 누가 먼저 만들었는가를 100년이 넘게 싸울 정도로 이 캘큘러스라는 과목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다. 여러분께 막연하게나마 이렇게 좀 이 중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다음에요. 요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뭐냐면은요. 여러분 이제 경제학과, 미국 경제학과의 일반적인 이제 커리큘럼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뭐 대학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한번 참고로 한번 보세요. 여기 참고로 한번 보시면은요. 자, 1학년 때요. 캘큘러스, 그다음에 여기 캘큘러스 바로 나오죠. 그다음에 여기 뭐 스탯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쭉 한번 보세요. 수학이라는 과목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경제학에. 그렇죠. 자, 어쨌든 이거 보여드린 이유는요. 그다음에 뭐 여기 3학년도 한번 보세요. 3학년 올라가도요. 또 수학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다 미분 적분이랑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심지어 경제학과를 가도 이 미분 적분 캘큘러스를 모르면은 경제학 공부를 할 수 없을 정도인데 하물며 내추럴 사이언스나 엔지니어링 계열 가면은요 얼마나 더 심하겠어요. 이 캘큘러스 모르면은요 공부를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금 AP 시험을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상황이지만은요. 내가 공부하는 이 학문이 이 정도로 중요하구나, 이 정도로 중요한 과목이구나를 여러분이 좀 인식을 하셔가지고요, 좀만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좀 공부를 하시면 좋겠어요. 단순히 시험만을 위한 그런 학문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대학 가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정말 기초 밑거름이 되는 그런 과목이구나, 그래서 정말 보람 있는 과목이구나, 좀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강의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거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세 번째는요, AP 캘큘러스 시험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첫 번째로 시험 구성을 말씀드릴게요. 자, 이 시험 구성은요, 여러분이 한번 쭉 보세요. 여러분 이제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제가 굳이 설명드릴 부분은 없는데, 자, 일단 섹션 1, 섹션 2 있고요. MCQ, FRQ를 이제 나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 출제 비중은 반반입니다. 50%, 50%고요. 자, 그다음에 이 FRQ 같은 경우에는요, 전체 문제가 6문제인데 문제 나오는 유형이 거의 뻔해요. 이 정형적인 그 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FRQ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그 정형적인 유형들을 잘 분석해서 여러분께 이제 강의를 해드릴 텐데, 선생님이 추천드리는 공부 방법은요, FRQ는 50% 이거 점수 다 받는다, 그 목표로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너무나 정형적이기 때문에요, 그게 충분히 가능해요. 자, 근데 이 AP 캘큘러스 같은 경우에 대략 70점을 넘으면 5점이 나와요. 보통 70점. 자, 그러면 FRQ에서 50점 따고 들어가. 50점 따고 들어가면 MCQ에서 20점만 더 받으면요. 그렇죠? 더 받으면 5점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공부하기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FRQ는 내가 다 맞는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자. 선생님이 이렇게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그래핑 캘큘레이터, 이 계산기 사용법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MCQ 같은 경우에 파트 B에 나오고 FRQ 같은 경우는 이 파트 A에 나오는데요. 자, 이 계산기 사용법을 우리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먹어요. 이 계산기가 단순한 이 조그마한 그런 계산기가 아니라 이 공학용 계산기, 굉장히 사용법이 복잡합니다. 자, 게다가 이 계산기를 단순히 사용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요, AP 캘큘러스 시험에 적합한 그런 사용법들이 있어요. 그런 가이드가 있어요. 그런 룰이 있습니다. 법칙이 있습니다. 자, 그거를 모르게 되면은요, 계산기를 사용해도 점수가 안 나와요. 다른 식으로,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모르게 되면은 점수를 얻기가 힘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 계산기 사용법에 대해서는요, 문제풀이 강의 때 선생님이 철저하게 정확하게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계산기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도 좀 두려움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또 참고적으로 보시면은요, 2011년 이전까지는 MCQ 이제 시험 문제 풀 때 그 오답을 감점 처리했어요. 자,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MCQ 풀다가 모르는 기억 나오면은요, 과감하게 찍으세요. 과감하게 찍고 넘어가시면 되는데요. 이 강의를 만약 여러분 이제 들으시면은요, 아마 문제를 몰라서 찍는 그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시험 구성에 대해서는요, 이 정도로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개관을 해드릴게요.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4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파트가 있고요. 자, 1번, 2번, 3번이 A, B, C 공통이에요. 그 다음에 이 4번, 이 시리즈. 자, 요 녀석이 이제 BC에만 나오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자, 일단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부분에서 조금씩 추가되는 부분이 이제 BC에 있어요. BC에 있는데, 자, 일단은요, 주로 문과 학생들이나 내가 좀 수학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이 BC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A, B를 다 선택하시는데요.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요,
이 A, B 공부가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1, 2, 3이 겹치고 그 다음에 요것만 추가시키면 되고 이 각각 파트에서 조금씩만 추가시키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B를 공부량을 100이라고 했을 때요, B, C를 한 125 이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 100 기본적으로 공부한 상태에서 25만 좀 추가시키면 되는데, 한번 공부할 때 그냥 B, C를 공부하시는 게 어떨까,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난이도가 뭐 차이가 나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B, C가 5점 받을 확률은 더 많아요. B, C가 거의 45%의 학생들이 5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내가 문과 출신이라고 해서 뭐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더 수고를 하면 되니까 이왕이면 BC에 5점을 받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과 출신이시더라도, 문과 학생이시더라도 BC를 공부하는 걸 선생님 좀 추천을 해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요 하나하나 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이 리미트라는 개념은요, 우리나라 수학 과정에서 이제 극한이라는 개념인데, 자, 요 녀석은 AP 캘큘러스 시험에서 그 자체 출제 비중이 이렇게 높지는 않아요. 좀 높지는 않은데, 우리 앞으로 이 공부하게 될, 자, 이 녀석들이 이제 중요한 이 주요 개념들이거든요. 얘네들이 이제 출제 비중이 높죠. 자, 얘네들을 배우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전제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도 결국엔 중요한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개념을 명확하게 좀 이해하는 데 이 중점을 줄 겁니다, 강의 때.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얘는 뭐냐면 differentiation, 얘가 이제 미분이라고 그러죠. 미분이라고 그러는데, 자, 이 개념이 뭔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instantaneous rate of change, 순간적인 변화율을 구하는 것이 differentiation입니다. 자,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죠. 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요, 여러분 그 뉴턴이 처음 만들었다 했잖아요. 뉴턴이 뭘 고민했냐면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 이 뉴턴 이전까지는요, 예를 들면 물체의 속도를 구할 때 일정한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일정한 시간 동안에 뭐 몇 킬로를 갔다, 일정한 거리를 갔다 하면은요, 그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가지고 평균 속도를 구했죠. 그렇죠. 평균 속도를 구했는데, 뉴턴은 뭘 고민했냐면 물체가 이렇게 움직일 때 그 순간에 그 순간의 속도를 구할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한 겁니다. 이런 고민을 하면서 나온 개념이 이 디퍼런시에이션 미분이라는 개념인데, 여러분 실생활에 얘가 이런 게 있어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보면은요, 과속 방지 카메라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규정 속도를 넘어서 운행을 하게 되면 그 카메라가 저를 찍어가지고, 제 차를 찍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통지서가 날라오죠. 벌금이 날라오죠. 자, 근데 궁금한 거는요, 자동차가 쭉 이렇게 진행하는데 카메라가 그 순간적인 속도를 찍잖아요. 그 순간적인 속도를 어떻게 측정을 할까? 이런 궁금증 안 생기세요? 자, 요런 부분이, 요런 거를 다루는 것이 이제 미분입니다. 자, 개감만 말씀드리면요, 나중에 강의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순간적인 속도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잘게 계속 쪼개요. 계속 잘게 미세하게 쪼개가요. 그러면요, 계속 미세하게 쪼개가다 보면 그게 순간이 되겠죠. 그렇죠. 그 순간이 되겠고, 그 순간의 속도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나옵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드려요. 자, 그래서 이 미분, 이 differentiation은 이 단어의 뜻이 뭡니까? 분화라는 뜻이에요. 분화. 즉 잘게 쪼갠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순간적인 변화율을 구하는 이 파트가 이제 differentiation 미분이다. 자, 그리고요, 이런 개념을요, 기하학적으로 그래프로 이제 표현을 해보면은요, 슬로프, 텐전트 라인의 슬로프가 돼요. 자, 요거는 이제 라이프니츠가 이제 이런 개념을 만든 거예요. 이 기하학적으로 표현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런 접선, 이런 이 커브가 있으면 이런 이 접선의 텐전트 라인의 기울기, 이 텐전트 라인의 기울기가 됩니다. 자, 이 자세한 개념은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고, 일단 요 정도만 알아두세요. 순간적인 변화율, 그 다음에 기울기, 이런 걸 우리가 공부하는 게 디퍼런시에이션이다. 이 디퍼런시에이션 미분이다. 이렇게만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두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테그레이션, 적분이란 개념이죠. 적분. 자, 얘는 뭐냐면은요, 뭐 넓이, 부피 구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지오메트리 공부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렉탱글 넓이 구하는 거, 뭐 여러 가지 도형들 넓이 구하는 거 많이 공부했었죠. 자, 근데 걔네들은 일정한 모양이 있어요. 그렇죠? 일정한 모양이 있으니까 이제 그 공식이 있고 그 넓이를 구하는 게 쉬워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땅을 산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 근데 그 땅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생긴 거야. 이런 식으로 생긴. 자, 얘는 그럼 어떻게 구해? 얘 넓이 어떻게 구할까? 자,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고민 가운데 얘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자. 이런 고민 가운데 이 만들어진 개념이 인테그레이션, 적분이라는 개념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걸 또 기하학적으로 표현해 보면요, 이런 커브가 있고, 자, 요 사이의 면적, 얘를 어떻게 구할까? 자, 요 개념이 인테그레이션, 적분입니다. 자, 근데 요거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요
인테그레이션의 개념 잠깐만 여러분 아이고 지나가 버렸네. 요거를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나중에 이제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자 예를 들면은요, 지금 우리가 이제 고민하는 게 이런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자 이게 참 애매하죠. 이거 어떻게 구할까, 이거 어떻게 구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지금 이제 그래프를 여기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요 직사각형을 이렇게 잘게 쪼갠 이 직사각형을 요 안에 넣어요. 자 그럼요,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다 더하면은요 대략 비슷하게 면적이 나오겠죠. 자 근데 정확하진 않아요. 왜? 이런 부분이 튀어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다르잖아요. 이런 부분 비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차이가 생겨요. 자 이 차이를 어떻게 메꿀 것인가? 자 이 직사각형을요 잘게 쪼개요. 잘게 쪼개. 계속 더 잘게 쪼개. 자 그러면요 잘게 쪼개 나가다 보면은요 이 직사각형들이 여기에 딱 맞아 떨어지게 돼요. 대략적으로만 감으로만 이해하세요. 딱 맞아 떨어지게 돼요. 자 그러면요 그 잘게 쪼갠 그 직사각형의 넓이들 다 합치면요, 요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처음에 직사각형들을 잘게 쪼갠다. 처음에 디퍼런시에이션 미분을 하는 거죠. 그 미분한 것들의 값을 다 더해버리면 그 잘게 쪼갠 것들을 다 더해버리면 그게 인테그레이션 적분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이런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간략하게만 그냥 직관적으로만 개념을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요 이런 겁니다. 자 여기 이 밑에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디퍼런시에이션을 미분이라고 부르죠. 우리 한국 수학 용어로. 그 다음에 인테그레이션을 적분이라고 불러요. 자 요거 한자어 잠깐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한자 싫어하지만, 자 그래도 내가 공부하는 이 학문의 용어가 어떻게 생긴 건지 알아야 되니까. 자 이 미자가요 작을 미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분자가 쪼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작게 쪼갠다. 작게 미세하게 쪼개 나간다. 자 그게 미분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적분은요 쌓을 적자에다가 쪼갤 뿐이에요.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미분해서 쪼갠 것들, 이 쪼갠 것들을 다시 쌓는 겁니다. 다시 합치는 겁니다. 자 인테그레이션이라는 이 뜻이 그런 뜻이 있죠. 그렇죠? 통합시키다 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용어가 이런 개념 때문에 이런 용어를 쓴다는 거 여러분이 아시면요 앞으로 공부할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2번, 3번에 대해서 개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시리즈 이런 개념인데 얘는 이제 BC에서만 나오는 개념이고요. 나중에 이제 강의 때 어떤 개념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2번, 3번이 이게 가장 핵심적인 개념들이고요. 이 녀석들을 앞으로 중점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네 번째는요 강의 소개 드릴게요. 강의 소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앞으로 강의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자, 그 이전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하게 될 교재에 대한 소개를 좀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 AP 캘큘러스 공부할 때요. 교재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 그 이유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내가 어떤 교재를 공부할까 했을 때 그 첫 번째로 대상이 되는 책들이요. 텍스트북 교과서죠. 그러니까 대학 교재들이죠. 대학 1학년 때 들어가면 배우는 그런 교재들인데, 자, 이 교재들은 뭐 거의 완벽한 교재입니다. AP 캘큘러스를 대비하는데 완벽해요. 빠진 내용이 없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두꺼워요.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 다음에 AP 시험에 안 나오는 쓸데없는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시간이 정말 충분히 많이 있다면 이 책을 공부하는 게 가장 좋지만 우리 학생들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이 과목만 공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대학 교재들 가지고 공부하게 되면 너무 시험 대비에 있어서는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시간을 너무 많이 낭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들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비록 좋지만 시험의 효율성 측면, 공부의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는 좀 안 좋다. 이런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래서 이제 프레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죠. 근데 얘네들은 또 어떤 어려움이 있냐? 예를 들면 자 요런 책 같은 경우에는요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시험에 안 나오는 또 쓸데없는 내용들이 또 많이 있어요. 자 그다음에 또 요런 책 같은 경우에는요 비교적 실제 기출 문제, 실제 출제 경향과 부합해요. 내용이 충실한데 또 빠진 내용이 또 은근히 많아요. 또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내용 기술이. 그런 또 단점이 있고 각각의 프레북들이 그런 다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것만으로는 시험 대비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시험 대비가 충분하지 않아서 우리 학생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거 네 권을 뭐 이런 책들을 다 공부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책으로 공부하는 부분에서도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에서 공부하는 학생 같은 경우 이제 수학의 정석 같은 이제 한국 수학 책들이 익숙하니까 이런 책들로 또 이제 공부를 해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자, 근데 얘는 또 어떤 단점이 있냐? 기본적으로 한국 책이니까 나중에 또 영어로 용어를 전환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또 이제 그런 부분에서 또 이제 이 시간을 낭비하게 되죠. 그 다음에 자, 이 AP 캘큘러스라는 과목은요, 기본적으로 대학 과정의 수학이 나와요. 대학 과정이 나오기 때문에 수학의 정석이 없는 내용들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으로 공부하기에도 적합하지가 않죠. 그래서 요런 유의 제가 설명드린 책들로 공부하기에 좀 불충분합니다. 좀 효율적이지 않고. 그래서요, 선생님이 이제 이 강의를 위한 교환을 따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뭐 여기 이 책들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다 참고를 하고 반영을 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기출문제를 철저하게 완벽하게 분석했습니다. 1969년 이후의 기출문제를 다 분석해가지고요, 기출문제 유형 철저하게 분류하고 나눠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교환에 철저하게 반영을 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최단시간 내에 5점을 받을 수 있도록 이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요, 쓸데없는 내용을 다 빼고 AP 캘큘러스 시험에 나오는 내용만으로만 충실하게 교환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환만 여러분 공부하시면요, 99% 이상 시험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99% 이상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로 이 교환을 구성을 했으니까요, 여러분 앞으로 이 교환 가지고 공부하실 때 앞으로 교재 고민은 절대 하지 마세요. 이 교재만 내가 확실하게 공부하면 100% 5점을 받겠구나,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이 교재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지를 좀 이제 알아볼 텐데요. 자, 그 이전에 우리 학생들이 캘큘러스라는 이 과목을 어떤 부분에서 어려워하는가, 왜 어려워하는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요, unfamiliar concept. 이 캘큘러스라는 과목에 나오는 그런 개념들이 다 처음 배우는 개념이다 보니까 굉장히 생소합니다. 익숙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알제브라 같은 그런 과목 같은 경우에는요, 어릴 때부터 배워왔어요. 어릴 때부터 배워왔고 단순히 학년이 높아질수록 좀 이렇게 개념이 깊어지고 좀 이렇게 더 심화될 뿐이지 개념 자체는 익숙해요. 하지만 이 캘큘러스는요, 지금 처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개념이 다 생소합니다. 모든 개념이 다 생소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들은 수학을 잘하는 선생님의 입장에서 우리 학생들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전달만 해요. 그냥 이거 암기해라, 이거는 이거다,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하시니까 굉장히 답답하죠. 개념을 잘 이해하기 힘들죠.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lack of technique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풀이의 테크닉이 많이 부족합니다. 자, 이거 뭐냐면 캘큘러스가 아까 말씀드렸죠, 공식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공식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개념을 이해하고 그 공식을 이해한 다음에 암기하는 걸로는 부족해요. 기출문제의 유형을 정확히 파악을 한 상태라야 이 문제에는 이 공식을 적용하고 저 문제에는 이 공식을 적용하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이 파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어봐야지 그런 분들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풀이의 테크닉이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에요. 학생들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lack of practical ability. 이거 뭡니까? practical ability가 응용력이죠. 자, 응용력의 부족에 대해서 우리 특히 한국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움을 겪는데, 한국 수학 같은 경우에는요, 공식 이해하고 암기하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미국 수학 같은 경우에는요, 개념을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응용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이제 우리 학생들이 좀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부분에 이제 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데요. 이 강의를 통해서 이 세 가지 부분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드릴 것인가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이 개념이 익숙하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 반복 학습을 통해서 개념을 확실하게 정립을 해드립니다. 자, 먼저 강의할 때요, 이 개념의 전체 개관을 해드려요. 쉽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관을 해드린 다음에 여러분 이제 교재를 통해서 이 개념을 자세하게 풀어드립니다. 자세하게 풀어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챕터가 끝날 때마다요, 다시 요약을 해드린 다음에 암기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식으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이 개념을 쉽게 체득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는데요. AP 캘큘러스 시험은요, 그래프를 통해서 개념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주어지고요, 이 그래프를 통해서 이 녀석이 개념을 그래프를 통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가, 그런 문제들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말로만 개념을 설명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요, 그래프를 통해서 개념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 부분을 또 선생님이 좀 중점적으로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개념을 쉽게 반복해서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해드리겠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는요, 이 문제풀이의 테크닉이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 이거는요, 답은 기본적으로 공식을 암기하는 것밖에 없죠. 일단은 공식을 암기하는 게 기본 전제가 돼야 되는데, 단순히 공식만 암기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공식만 암기하면 뭐합니까? 이 공식을 어떻게 써먹을지를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패턴을 정확하게 분류하고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죠. 기출문제의 모든 기출문제 다 분석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출문제의 유형을 철저하게 분석해가지고 강의 때 그거를 자세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패턴을 정확하게 말씀드려서요. 자, 이런 패턴의 문제가 나오면 이 개념과 이 공식을 사용해라. 이런 패턴의 문제가 나오면 이 개념과 이 공식을 사용해라는 부분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다음에요. 이 문제 푸는 데 있어서도요. 이 그래프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되면은 문제풀이가 굉장히 쉬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몰랐을 때는 예를 들면 문제를 푸는데 예를 들어서 1분이 걸린다고 쳐요. 근데 이 그래프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알게 되는 그런 개념들이 있으면은요. 문제를 10초 만에 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요. 이런 부분은 교과서나 문제집에 나오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요. 캘큘러스라는 이 과목을 오랫동안 공부하고 그다음에 문제를 많이 풀어봤을 때 습득이 되는 그런 어떤 노하우예요. 그런 노하우가 선생님만의 노하우가 있는데 그런 노하우들을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께 아낌없이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이 문제를 굉장히 빨리 풀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문제풀이 테크닉이 이제 부족한 부분들은 이렇게 해결을 해 나간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practical ability 응용력이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자,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단 이 앞에 두 과정을 통해서 이 개념과 테크닉을 확실하게 공부했어요. 그렇죠? 유형을 확실하게 공부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요, associate, 연관짓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어떤 문제, 어떤 표현이 나오면은요, 바로 연상시켜야 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예를 들어서 문제에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 얘를 가지고 뭘 떠올려야 되냐면 어떤 공식을 떠올리셔야 되냐면요, 이 녀석을 떠올리셔야 돼요. 이 공식을 떠올려서 이제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문제에 이런 녀석이 나왔어요. 그럼 바로 여러분 뭘 연상하시면 되냐면 얘를 연상하시면 돼요. 얘를 연상해서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뭐 요거는 이제 굉장히 쉬운 예가 되고요. 어떤 특정한 표현에서 어떤 공식이나 개념을 떠올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우리 학생이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이 모르니까 선생님이 문제 풀어드릴 때마다 그런 부분 하나하나 알려드릴 테니까요. 응용력이 부족한 부분도 걱정하지 마세요. 특히 이제 문제를 이제 응용해서 푸는 부분들이 FRQ에 많이 나오는데 FRQ 이제 문제를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강의 풀면서 그런 부분들을 또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응용력이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다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을 이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다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공부 방법이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지. 자, 크게 세 가지 부분이죠. 개념을 정리하고, 자, 보십시다. 그 개념을 정리하고 문제를 풀고 그다음에 이제 최종 정리하면 되는데요. 자, 일단 개념 정리 강의 때는 뭘 하냐? 여러분 교환에 좀 필기를 열심히 하세요. 자, 여러분 교환을 보시면은요, 교환에 솔루션이 없어요. 일부러 비워놨어요. 왜냐면요, 선생님이 강의 때 이제 이 풀어 드릴 텐데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필기를 꼼꼼하게 잘 해두세요. 그래서 이제 이 강의를 다 듣게 되면 여러분만의 교환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때까지 다른 교재 볼 필요 없어요. 이 교재를 통해서 이 교재에 시험에 나오는 내용 99% 이상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다른 교재 볼 필요 없이 이 교재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시면 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개념 강의를 들으시고요. 수강을 하시고요. 자, 이 개념 강의를 들으실 때에 이제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기출 문제의 유형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강의를 통해서 뭐하냐, MCQ, FRQ 기출문제 풀이를 완벽하게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럼 이때는요, 우리가 배운 개념과 기출문제 유형 배운 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실전 적응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특히 또 우리 응용력까지 배양하는 부분까지 완벽하게 이제 마스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과정을 끝낸 다음에 이제 시험 때까지 우리 이제 만든 교환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복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공부한 것들, 내가 틀렸던 것들, 어려웠던 것들 다시 한번 풀어보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계속 공부를 해 나가시면 여러분 100% 누구나 5점을 받을 수 있으실 겁니다. 됐죠? 자, 여러분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할게요.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 이 긴 시간 동안 오리엔테이션 이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리미트라는 개념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할 텐데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한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 AP 캘큘러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말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같이 수학을 못했던 사람도요.
공부하니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운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알게 된 노하우와 비법들을 여러분께 아낌없이 나눠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나 5점 받을 수 있다 자신감을 가지고 이 강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다음 시간부터 뵙겠습니다.